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다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왜 개헌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혹시 개헌이 된다면, 혹시란 겁니다. 5년 단임제는 어떻게 진행될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네. 지금 지도자가 네. 참 복도 없고 네. 또 정치권이 복도 없다. 네. 지금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 정치권의 뭐 김무성, 뭐 야당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예, 대통령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도 견디는 거죠. 네. 일부에서 보니까 또 혹시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하. 또 댓글로 막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예. 자, 5년 단임제를 이제 중임제로 바꾸자. 4년 중임제를. 그렇죠.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돌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얘기한 대로 이혼 집정부제니 이런 것들은 국민 마음속에 있지도 않고요. 네.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5년 단임제 헌법이 네. 당시에 이제 이 민정당 세력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민정당 세력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신민당 세력 간의 그 합의에 의한 거.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5년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헌법입니다만은 저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가 공고하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은 이 5년 단임제 헌법 때문이다. 그 5년 단임제라는 그 제도적인 그 장치 때문에 그 평화적 그 정권 교체가 계속될 수 있었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평화적 정권 교체가 계속될 수 있게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군내 그 사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하나회, 하나회를 정말 뿌리까지 뽑은 거. 물론 당시 하나회에 소속된 분들이 이런 방송을 보면은 참 씁쓸해하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군내의 사조직을 없앰으로써 이 군부 쿠데타의 씨앗을 없애버린 거.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민주화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이다. 당시엔 깜짝 놀랐죠. 네. 그럼으로써 다시는 군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군이 민간인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정말 시빌리안 컨트롤이 가능하게 했던 거.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역사 이 공적이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5년 단임제라는 헌법이 들어옴으로써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 이러다 보니까 민주화가 공고화되는 그러한 참 그야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떤 성과가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나 이제 5년이라는 임기가 너무 짧았다. 짧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도 있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나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언론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이 과연 임기가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비전과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냥 죽을 수다가 떠나셨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를 하라면 저는 후자라 보는 거예요.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았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른바 준비된 청사진이 없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하나의 증언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것은 5년 단임제의 제도적 결함 때문에 지금 국가 운영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 예.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 한 20년이 넘게 소위 말하는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민주화가 이제 성숙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도적 보완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남북이 이렇게 참 대치된 상황,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핵 보유국이 된 이 상황 속에서는 네. 오히려 저는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기는 해요, 지금. 여보세요. 그렇기는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야만 된다는 게 그래야 되겠습니다. 정말. 네. 아니 진짜 제가 봐도 답답한 게 대통령이 사드 배치 하나 제대로 그렇죠. 결정을 못하게 지금 야권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야, 이거 뭐 네? 국회 독재예요, 국회 독재. 국회 독재죠 지금. 네, 네.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원내대표가 지금 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저는 볼 때 지금 요번에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네. 해임 권고 결의안을 내는 걸 보면서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이야, 제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네, 보니까 일면 톱이 네,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지금 서로 정면 충돌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아니죠. 보수 우파의 신문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선일보는 보수 우파 임내하는 수박 보수 신문인 거지 이게 진정한 보수 우파의 신문이 아니다 보는 거예요. 저도 공감하는 게 네. 그 아침 그 기사를 보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화가 네. 나셔서. 아니 이게 야당이 잘못하는 걸 가지고 왜 대통령과 정면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냐. 당연히 대통령은 해임 거부안에 대해서 네. 동의해야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이걸 동일시하게 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만 봐도 조선일보는 중립신문인 거예요. 잘 봐야 중립신문. 잘 봐야 중립.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대통령에 임명한 그러니까 그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흠이었느냐. 네? 그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다고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입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정치 공세를 무자비하게 펼친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해임안을 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참 아주 따끔한 회초리를 가하는 것이 보수우파 신문이지. 네.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이 보수우파라는 국민들이 조선일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 신문이 보수우파를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네? 이게 중립이 아니라요. 네. 야당 편 들어준 거죠. 야당 편 들어준 거죠. 네, 네. 잘 봐야 중립지라는 건데 냉정히 말하면 야당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런 작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2012년 대선에서 보수 우파 세력의 재집권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우파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네. 진정으로 보수 우파에 대해서 우호적인 신문이냐, 보수 우파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신문이냐 아니냐에 대한 보수 우파의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조선일보의 장난에 결국은 보수 우파들이 이용당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 결단이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나올 겁니다. 지금 바로 조선일보에 대한 혁파운동,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혁파운동을 결정적으로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가 호소할 시점이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네. 이 지금 내각제나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고 하는 그 정치인들의 속셈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서의 그 당대표를 할 때 네. 그 양반들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양반들이 볼 때는 자기가 독자적인 힘으로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내가 왜 내각제를 하느냐, 내가 왜 이원 집정부제를 하느냐라고 나름대로 판단했던 거죠. 당시에 YS가 3당 합당 깼을 그렇죠.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예. 내가 왜 그 내각제를 해? 음.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생각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내각제 개헌하겠다 이렇게 무슨 개헌가를 합창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누가 봐도 독자적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거죠.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사람들. 네. 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 깜도 안 되시는 분들은 개헌을 말할 깜도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맞습니다. 예컨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 우리 개헌합시다. 또는 문재인 씨가 우리 개헌합시다 한다면 그래. 아휴 참 자존심이 상하지만 한번 드러나 보자 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개헌을 하신다면서 뭐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 근데 정말 정치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정치 못합니다. 네? 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국민들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원래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네요. 제가 볼 듣고 때 보니까 진짜. 몽상가들, 네. 또 환상가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정치 못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지하신 분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은 정치하지 마세요. 절대 정치하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몽상하는 사람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새가 없으면은 그 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광장 또는 여의도 광장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대형 광장에 수백만을 모을 수 없는 그런 대중 정치가가 아니면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청구동에 계시는 신당 사동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청구동에 계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말이죠. 1980년대 초에 이제 정치를 다시 하게 되니까
허구한 날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네? 내각제 개헌이에요. 아, 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해서 자기가 총리라도 한번 네. 해서 그냥 실세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죠. 이야, 참 그냥 그분 참 내각제 개헌 틈만 나면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 했는데 참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분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뭐 여쭤볼 기회도 없지만은 예? 저는 뭐 청구동에서 뭐 부른 일도 없습니다만 아니 그 내각제 개헌은 왜 요즘 말씀 안 하십니까? 예? 그래요.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무슨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그 편지 보내가지고 지지를 참 사실상 선언하셨던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한 이유가 반기문 총장이 무슨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지지한 것입니까? 내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내각제 개헌가는 요즘 왜 안 부르십니까? 내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로. 그런데 그 김종필 총재의 영향력 어떻게 보면 참 90 노객이신데 그분의 영향력도 지금 그분의 청구동 영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예? 그러네, 맞아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의 영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개헌하겠다 한다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정치가 무슨 세미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토크쇼 하는 겁니까? 이건 훨씬 진지합니다. 네. 김무성하고 비교하는 건 저도 싫어요.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헌이 되는 게 아니다 저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각제 개헌을 내각제 개헌은 그렇다 하더라도 4년 정부통령제 중임제 네. 대통령 직선으로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저는 앞으로 내각제나 또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다 하는 입장에 저는 분명히 서겠다. 저는 이것은 막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렇죠. 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또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이 지금 이 상황 이런 참 심각한 상황에서 무슨 내각제 개헌이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 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이 네. 개헌을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문제는 네.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취임했는데 보니까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어떤 해결의 결정적인 그 키를 찾게 됐다거나 또는 경제도 좀 안정될 기미를 보인다거나 국내외적 상황이 안정 궤도에 들어갈 조짐에 있고 또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때 가서나 개헌을 한번 생각할 볼 때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국회가 자기 할 일 못하고 지금 네. 국회에 대해서 집중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개헌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뼈속까지 보수가 네, 우리는 후보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4년제 중임을 하던 네, 아니면 더 강력한 대통령 집정제로 해서 네, 이것을 통해서 통일을 나가는 길을 지금 열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 토크 콘서트 네. 어떤 내용이 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10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TK 콘서트, 네. TK 북 콘서트에서는 대구 경북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과 함께 과연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 네. 이것을 한번 숙고해 보자. 네? 이게 보통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정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도전에 임박해 있다. 김정은이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핵 보유국으로 당당히 지금 부상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지금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G2로 완전한 부상이 된 이 국제 정치가 완전히 지금 뒤바뀐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됐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는 네. 한일 관계가, 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한일 관계를 또 다시 정상화해야 되고, 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우파인 능력이 있는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이것을 이번 10월 22일 대구에서 열리는 TK 북 콘서트에서 제가 좀 역설할까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또 국민들이 함께 그런 후보를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 그 TK 북 콘서트에 이어서 네. 여러 지방에서 부산도 가고 서울에서도 또 다시 한번 하고 네, 뭐 네. 대전도 가고 뭐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뜨거운 요청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그 지방에서 북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중 한림세상과 신의 한수는 모든 능력을 모아서 앞으로 지방 순회라 할까 이런 북 콘서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구 TK 북 콘서트, 사실 윤창준 대표의 모든 자비를 동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원이 꼭 필요한 행사죠. 피정 꼭 구매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막 이럴 때마다 네. 또 뭐 책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 거로 아는데 괜찮습니다. 어쨌건 빨리 피정을 사주셔야지만이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네. 장소도 대여하고 또 음료수라도 먹으면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인터블고 대구입니다. 별관 2층 무궁화홀. 날짜는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3시까지는 출판 기념 및 사인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뭐 저도 사회를 보고 연세대학교 그렇습니다. 교수님이신 유석춘 교수님이 또 특별 사회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고, 네. 이 TK 콘서트를 계기로 네. 대한민국 내년제 대선을 위한 그렇죠. 뼛속까지 보수 후보 찾기 네. 운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드 배치해야 되고요. 북핵 이거 폐기시켜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요,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간 미국 네. 단독으로 네. 북한을 폭격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경제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